여기서 악수 한번 해. 한 번만 해주시죠. 박수. 네, 쉐이크. 윤석열 정부의 외교 결례가 의전 참사로 이어지며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공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예, 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1박 2일 동안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대신에 통화만 성사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실 뭐 한미 동맹을 강조해 왔던 거는 뭐 말할 이의가 없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의전 서열 3위인데 이 미국 의전 서열 3위가 한국에 왔을 때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땅히 만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의 전략적 결정에 의해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일련의 흐름 자체가 느낌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났단 말이에요. 예. 만난다,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안 만난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뭐냐? 중국을 의식한 결과다. 온 국민이 아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나. 두 번째,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많아요. 특히 1940년생, 예. 82살 된 여성 정치인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정치, 펠로시 자기 정치하러 간다는 미국 내 정치권의 비판도 있는 거예요. 언론 비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만났어야 된다. 왜? 펠로시 자체가 정치 거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예. 뭐 의전설 3위라 하지만 사실상 정치설로 보면 2위예요. 왜? 부통령은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그 건물이고 뭐 미국이 워낙 의회가 세니까 예. 만났어야 되는데 저는 이 절차 흐름 자체가 좀 별로 안 좋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 예. 바꾸고 말하면 우리로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을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펠로시를 안 만난다고 해서 이걸 중국이 어떻게 인식하겠느냐. 굉장히 우리를 중국을 생각해서 하는구나 생각할까 아니면 예. 약점을 봤다고 생각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중국의 눈치는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 건지 어떤 대목에 대해서 우리의 핵심 국가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 있다. 그리고 펠로시가 어젯밤에 도쿄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나온 사람은 공항에 나온 사람은 외무부 부대신이라고 해요. 차관급인데 그러면 아시는 대로 뭐 부대신이 의원 출신이니까 사선 의원 출신이 나왔던데 어찌됐건 뭐 그런 의전 문제 저는 의전 문제는 작은 문제로 보는데 우리의 태도 이런 게 조금 들쑥날쑥 오락가락한 게 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보면은 뭐 중국을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중국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 것은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 관련해서 동맹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예. 중국만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균형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부에서 얘기한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 이 길을 바라긴 합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이 혼선이 빚어진 측면들이 있는 거죠. 뭐 맨 처음에 대통령실이 얘기했던 것들은 휴가 때문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 보니까 뭐 휴가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다시 또 설명이 되고 있는 계속 혼선을 빚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정확히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런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 거라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가치 동맹을 말씀하셨잖아요.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의전 서열 3위가 방한을 했는데 만나지 않는다면 거기에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소위 낸시 펠로우 그 당시
그 민주당 하원 대표가 왔을 때도 만났었고요. 네. 올해 모든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이 해외에 방문했을 때도 다 정상들과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왜 안 만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돼요. 근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을 고려한 것이냐? 저는 중국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환담 형식을 통해서 대통령과 간단하게 만나면 돼요. 보도자료는 조율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상당히 큰 균열 자체, 또 이것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갖다 좋게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떤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외교적인 행보, 외교적인 상황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외교 문화 대통령실 자체의 어떤 혼선들을 스스로 입증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 출범이 속도를 내면서 이준석 대표의 반발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겨냥해서 비판을 했는데, 자, 앞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나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윤석 대표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죠. 하지만 예. 저는 좀 느낌이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불안한 요소가 많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 전 정권에서 훌륭한 장관 받느냐라는 대목을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해서는 안 될 소리였다.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도 어디에 나왔냐면 아시는 대로 어제자 조선일보의 칼럼에 나온 내용. 그러니까 당의 부대변인이 대통령을 공격했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나서 이렇게 됐다는 취지로 칼럼이 보도된 데 대해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뭐라 그럴까 진짜 지금까지 윤석 대표는 쭉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한 적이 없어요. 윤핵관과 분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윤심은 아닐 것이다라고 쭉 한 자락을 깔아왔는데 어제는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하고 직접 부딪히겠다는 취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건데 저것은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잘 판단을 좀 해야 돼요. 저렇게 하면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밖에 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긴 하지만 당 대표인데 아직도 예. 또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정면으로 부딪힌다. 타이밍은 어떻고 아무리 명분이든 좀 잘못 판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뒤에 뭐 서병수 의원이 나와서 설명하신다는 모르겠습니다. 당이 왜 이런 식으로 가는지 정말 국민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보십시오. 거리가 아니라 사고여서 1월 달에는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면 또 돌아올 수 있다는 걸로 합의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예. 비대위로 가니까 모든 해석을 지도부가 해산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대표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대표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니 이준석 대표를 또 저렇게 콘으로 모는 것도 모양새는 좋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예. 그래서 좀 뭐랄까 근본적으로 여권의 그 근본적인 문제였던 지지율 문제가 이 당의 교체로서 이준석 대표의 교체 문제로 좋아지느냐 거기에 대한 과연 자신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는 대목을 당원들은 계속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에서도요. 이준석 대표 복귀를 전제로 비대위가 출범해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당은 상식과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상생 당원 개정안은 이준석 쫓아내기를 반대합니다. 이준석 컴백이 가능한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법정 공방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예, 이 하태경 의원과 이제 조혜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컴백하는 개정안 당에 제출했습니다. 자, 이게 당의 공감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뭐 노력은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예.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계속 예외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윤리위에 해부하고 그다음에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비대위까지 가는 왜 이런 이례적인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까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이준석 당대표의 낙마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다라는 거 하는 의도.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윤핵관 중심의 당권 장악, 공정권 장악을 하겠다. 전 이 두 가지 의지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전국이도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자장 안에 있는
흐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현재 흐름에 대해서 찬성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부 의원들 말씀하신 뭐 하태경, 조혜진 이런 의원들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수는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정된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그 다음인 거죠. 여기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해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상 상황인 거잖아요. 비상 상황이니까 비대위가 된 건데 예. 비상 상황이 되려면 두 가지잖아요. 거리가 되거나 그다음에 최고위의 기능을 상실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거리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게 그다음에 소위 거리라고 한 비대위로 갔느냐. 최고의 기능 상실인데 예. 최고의 기능 상실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최고위원 사태가 대통령실의 기류를 반영한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거고 또 거기다가 또 비대위 의견을 대통령실에서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 예.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힘의 정당 정치 과정에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인 거죠. 그러면 행정부가 뭐 집권 여당입니다만 대통령실이 직무에 대통령 정당 정치에 계속 개입하면서 정당 정치를 주물럭거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면 예. 이건 매우 안 좋은 선례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설명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 이랬을 때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이런 방식의 개입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롭게 들어설 비대위,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지도부가 국민적 신뢰 또는 지지층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